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1월 19일입니다. 어, 오늘 536회 오션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1차 플라스틱 생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분은 이소영 님이십니다. 네, 소영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서영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연구는요,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연구팀이 수행한 1차 플라스틱 생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입니다. 이번 연구는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이를 기후 변화와 국제 탄소 배출 목표 달성 관점에서 조명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에 부산에서 열릴 INC5 회의와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하여 이 보고서가 1차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을 지지하는 연구 보고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세미나는 초록, 연구 방법론, 결과 및 결론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초록입니다. 네, 플라스틱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도 플라스틱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이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생산은 여전히 화석 연료에 강하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해서 기후가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플라스틱 생산 공정 전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화하고 주요 플라스틱 폴리머별로 배출량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생산 단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사용 및 폐기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차 플라스틱 생산량은 22.4억 톤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약 75% 정도가 중합 단계 이전에서 발생을 했으며 생산량이 지금처럼 현재 증가세를 유지할 경우 파리 협정의 핵심 목표인 기온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한 탄소 배출량 값의 21에서 3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본 연구는 플라스틱 생산과 기후변화의 연계를 제시하고 플라스틱 협약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인트로에서는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9년 기준 4.6억 톤으로 플라스틱이 처음 생산된 1950년대 이후로 연평균 9%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편리성과 경제성을 두루 갖춘 플라스틱은 점점 우리 일상의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플라스틱은 원료의 99%가 화석연료 기반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생산 공정에서 이 원료로서 화석 연료가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생산을 하는 공정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 소비가 또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전 생산 공정 단계를 보면 대부분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집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추진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올해 말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INC,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연구는 24년에 발간된 보고서인데요. 모든 데이터 자료의 기준 연도가 2019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자료의 기준 연도를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2019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3% 정도인데요. 9가지 주요 플라스틱 폴리머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고, 이 플라스틱은 주로 포장, 건설, 운송 분야에 사용이 됩니다. 9가지 주요 플라스틱 폴리머 중에서 6가지 정도가 포장재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플라스틱이 포장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명이 1년 미만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이에 연구에서는 온- 네, 아, 주요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화에 굉장히 많은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법론입니다. 이번 연구의 대상은 9가지 주요 폴리머로 어, PE, PP, PT, PVC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춰서 본 것은 이 폴리머가 재활용되거나 아니면 친환경 연료 기반인 것이 아니라 석유 연료 기반의 합성 및 화석 연료 기반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 공정은 총 6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연료 추출 및 채굴 단계인데요.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과정입니다. 이후에는 이렇게 추출된 연료를 기본 원료인 탄화수소로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PVC 같은 특정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염소와 같은 추가적인 화학 물질도 필요한데요. 이렇게 기타 화학 물질 생산 단계를 거치고 나면 모노머 생산 단계를 거칩니다. 탄화수소를 가공해서 모노머라는 플라스틱의 기본 단위 물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 모노머들을 경합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폴리머로 전환을 하는 중합 단계를 거치고요. 마지막으로 성형 단계, 플라스틱 폴리머를 최종 제품의 형태로 가공하는 단계를 거쳐 플라스틱이 완성이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폴리머 가치 사슬의 모든 공정 단계를 포함해서 상향식 모델링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했습니다. 상향식 모델링은 이렇게 각 공정 단계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더해 이것들을 더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총 배출량을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량 분석 값으로는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에 100년 지구 온난화 지수 값을 사용했는데요. 이 온난화 지수 값은 특정 온실가스가 100년 동안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이산화탄소와 비교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메탄의 지구 온난화 지수는 28인데 이는 1톤의 메탄이 100년 동안 대기에 미치는 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 28톤의 효과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출값으로 이 지수의 값을 사용한 것은 온실가스별로 영향이 다 다른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폴리머별 생산 흐름을 도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제조 공정의 차이를 좀 시각적으로 나타내서 에너지 소비량 차이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이 도식 같은 경우에는 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도식인데요. 이것을 먼저 살펴보면 경질 나프타와 에탄의 증기 분해로 어, 플라스틱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팀 크래킹 과정이 고온 고압의 과정인데요. 이 고온 공압의 중압 과정을 거치면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래에 있는 PP 도식을 보시면 PP의 경우에는 저온 저압의 중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옆에 있는 것은 LLDP인데요.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중압 단계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다른 모노머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공정이 굉장히 복잡함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폴리머 생산에 필요한 모노머가 다 다르고 공정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필요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 흐름의 시각화는 각 폴리머별로 생산 공정이 어떻게 다르고 에너지 소비와 배출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후에는 각 공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밀 분석했는데요. 먼저 오른쪽 상단의 표는 플라스틱 폴리머별 중합 공정에서의 에너지 집약도를 연구원들이 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톤의 플라스틱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PP는 3.7기가줄 정도, 그리고 LDP는 5.2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아래의 표는 플라스틱 성형 공정별 에너지 집약도인데요. 각 폴리머마다 그리고 그 폴리머의 생산 공정마다 에너지의 집약도를 가정해 두었습니다. 왼쪽의 원형 그래프는 폴리머별 성형 공정별 비율인데요. 어, 이 예시로 제시한 이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LDP 같은 경우, 저밀도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성형 공정 중에서는 필름 압출 성형을 거치는 경우가 70%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필름 압출 성형 과정은 전체 제품 성형 공정 중에서 가장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왼쪽 원형 그래프를 통해서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이 가장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필름 압출 성형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 집약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오른쪽 상단의 표를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모노머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공정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생산 과정에 사용된 기계와 이 기계의 사양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향식 접근법을 통해 성형 공정과 중합 공정을 세부적으로 분해하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정밀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플라스틱 생산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영향을 줄이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과인데요. 연구팀은 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의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량도 증가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의 생산 및 소비 방식이 지속되는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이 2.5%씩 증가하는 경우, 세 번째는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이 4%씩 증가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연구 결과 이 그림은 이 도넛 그래프는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막대 그래프는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집약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이 A 그래프를 보시면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24 기가톤 CO2e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ET, PP 순으로 배출량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그래프를 보시면 에너지 집약도, 즉 동일한 에너지를 생산했을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프에 따르면 PET와 PS가 가장 높은 에너지 집약도를 보입니다. 이 두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 이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P와 PP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집약도는 낮지만 배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생산량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PET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도 많고 어, 네, 생산 공정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생산에 있어서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거나 공정 과정의 개선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의 75% 정도는 원료 추출에서부터 중합 단계에 이르기까지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 폴리머의 기본이 되는 에너지 집약적인 관계인 모노머를 생산하는 데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 방법을 통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어느 단계에서 개선을 할 수 있을지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9년부터 205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성장률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빨간색 점선이 지금과 동일할 경우인데요. 생산 수준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될 경우 배출량이 거의 그대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회색의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이것은 연간 2.5% 플라스틱 생산 증가를 가정한 것인데요. 2050년에 이르면 현재의 플라스틱 생산량의 배출량의 약 2배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는 4% 성장률 시나리오인데요. 이것을 가정한다면 2050년에는 현재 배출량의 약 3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2.5% 그리고 4% 성장률 시나리오를 보면 2019년부터 50년까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106에서 126 기가톤 CO2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 량은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1.5도씨 임계값을 달성하기 위해 허용된 플라스틱 배출량의 21에서 25%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2025년 이후에도 플라스틱 생산량이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15% 이상일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 생산량 감축과 같은 강력한 해결 방안이 없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 국제적인 목표인 임계값을 초과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그동안의 결과를 정리하자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2.24 기가톤 CO2 이 정도이고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3%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PE, PET, PP 순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배출되는 탄소 배출의 대부분은 플라스틱 생산 단계 중에서도 원료 추출 및 중합 단계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1차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석유, 화석연료 기반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석유 수요의 약 12%, 천연가스 수요의 약 8.5%가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구팀은 플라스틱과 기후의 연계가 굉장히 필요함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재활용의 한계 또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 재활용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 폴리머 폼질이 저하돼서 동일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고요. 화학적 재활용 공정을 거치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크고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연구로 어, 이 플라스틱 재활용의 사기라는 환경 및 기후변화 연구센터에서 실시한 보고서를 보았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도 재활용은 생산 비용이 높아서 경제성이 떨어지고 순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재활용 기술은 아직 그만큼 발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플라스틱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물건을 재사용하는 대안이 더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보고서 모두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결국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1차 플라스틱 생산량 감소가 가장 중요한 해결책임을 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보고서의 내용이고요. 저는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올해 환경과 관련한 당사국 총회가 세 개가 동시에 열리잖아요.
그래서 상호 이렇게 연결된 문제에 대해서 시너지를 내는 해결책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문제 역시도 이 UNEP가 지정한 지구가 맞이한 3대 위기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접근법을 이번에 INC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오션 분들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